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이맘때처럼 거든요. 그때 엄마가 쓰러지시고 앞으로 평생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안 그래도 만신창이인 제 몸과 마음을 이기심으로 짓밟아버린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시어머니도 꽤나 반성한 게 눈에 보이는데 이제는 마음 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 저희 친정엄마 교회 봉사도 다니시고 평일에는 친구 그리고 수영, 탁구, 마라톤 분이십니다. 사실 원래는 집이 제일 편하셨던 분이세요. 평생 가정주부셨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되신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약입니다. 무기력증에 며칠간 누워만 계신 엄마를 보며 상을 치르게 될까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런 저희 모습이 불쌍하다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자리를 훌훌 털어 일어나시고 그 다음부터 억지로라도 몸을 물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고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약 10년 전부터 엄마는 쭉 활동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안심할 때쯤 저도 결혼을 하게 됐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홀어머니라서 제 남편이 장모님을 모시게 될까봐 엄청 걱정하셨는지 첫 인사자리랑 상견례에서 무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지금도 언니랑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데요.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것들이 강해서 같이 살면 제가 피곤해요. 하시면서 농담 섞어 저희에게 기대지 않으시겠다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가고 친정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저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돌봐드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안 되면야 그때 가서 요양원을 알아보지만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의 답변이 썩 성에 안 찬 듯 다들 그렇게는 말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만약 혼자 되시고 나서 나이 치고 싶단 생각 안 들 자신 있으시냐고요. 그지만 저는 용기가 없는 며느리였고 당시 남편만 쥐잡듯이 잡아서 다시는 어머니가 그런 무례한 말씀 안 하시게 조치해달라고 아무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친정엄마는 혼자 되신 분이라고 걱정도 안 모든 것을 배워나가고 또 진취적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한테 기대셨고요. 시아버지가 외부 활동이 많으신 편인데 어머님을 거의 안 데려가세요. 두 분이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예전부터 거의 따더군요. 그런데 나 장남인 형님은 먼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차남인 제 남편은 그나마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아서 그런지 핸드폰 조금 안 돼도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도 저희한테 저희가 1시간 거리 달려서 시댁에 바퀴벌레 잡으러 가야겠습니까? 게다가 저희는 맞벌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몇 번 거절했더니 저더러 너 친정엄마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드리지. 내가 머리감 느끼는 거야. 하시더군요. 이 친정어머니는 바퀴벌레가 나와도 당신께서 맨손으로 잡으시고 핸드폰 안 되면 가게로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딱히 도움을 요청하신 적도 없거니와 어머님,
저희가 매번 거절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말에 가서 해드린대도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말에 바락바락 대든다며 한 정작 한 달 뒤에 만났을 때는 살이 쪄 계신 게 코미디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저희 친정엄마를 경계하셨어요. 그 도가 진짜 지나치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18평 신혼집에서 시작하다가 돈 많이 모아서 32평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애도 하나인데 굳이 방이 3개 있는 큰 집에 가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정엄마가 가구 사라고 2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그런 엄마도 가만히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런데 친정엄마 더 노발대발 흥분은 가라앉히지 못하시더니 너희 엄마가 너네랑 같이 살려고 돈 대준 거 아니니?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지칭했고 저는 그게 너무 무례하다 느껴져서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꼬박꼬박 사부인 안사돈이라고 호칭 제대로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너희 엄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그깟 호칭이 뭐가 그리 대순하면서 화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무튼 간에 합가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아들 어른이랑 사는 거 아주 불편해. 서로 배려해 가면서 살아야 부부지. 라고 하시길래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되려 따졌네요.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도 밤을 어떻게 꾸몄는지 엄청 궁금해 하시더군요. 운동기구랑 제 책상 하나 넣어놨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군요. 그게 복선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저희 집도 넓히고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저희 아이도 잘 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온다고 하나요?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전조 증상도 없으셨다더군요. 그리고 쓰러지시면서 하필이면 옆에 보도블럭 모서리에 부딪히셔서는 치셨다고 했어요. 스텐스 시술로 급한 불은 껐지만 머리랑 목뼈 다치신 게 더 심각했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의식도 빨리 찾지 못하셨어요. 수혈도 받으실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고 의사는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무의식 중이지만 회복이 딱히 빠르지가 않다고 하시더군요. 머리 다친 건 MRI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도 엄마가 근 일주일을 깨어나지 못하시는 바람에 저는 정말 아빠를 이어 엄마도 이렇게 있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고요. 병원에 입원도 오래 하셨고 목뼈 다친 것과 한동안 피가 순환되지 못해 팔과 왼쪽 다리 쓰시는 걸 불편해 하셨어요. 엄마는 당신이 다행히 왼쪽이 고장이라며 봤을 때 엄마는 휠체어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더군요. 그런 엄마 응원하며 저도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희 엄마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병원비 하라고 100만 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자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참 감사했었어요. 부인이라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싶었고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평생 인연 나뉜다더니 저도 어머님께 서운했던 것들이 그렇게 눈 녹듯 풀리는구나 싶을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그 걱정이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팔다리 못 쓰시는 것에 대해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여쭈시는 것도 모자라
퇴원 후 거처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으시더군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고 결혼 앞두고 있는 저도 마음이 안 놓여 서로 모시겠다고 하던 중이었고요. 앞으로 쭉 합가는 못하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데 당연히 제가 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킹맘이라 안 그래도 아이 키우랴 일하랴 벅찬감도 있어서 퇴사를 생각하기도 했던 차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니 아니 고 생각합니다만 어머님이 진짜 집요하게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다 대답한 것들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제 대답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우리 아들이 불편해한데도 나이 40 간 넘어서 장모님 뒤치다꺼리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치다꺼리라뇨. 그럼 저희 엄마 락앤락 뚜껑도 제대로 못 여시는데 굶어 죽으란 말씀이세요? 상태 좋아지실 때까지 자식이 좀 돌봐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다 하겠죠. 라고 신경이 친정 엄마한테 가면 남편이랑 자식 돌보는 게 뒷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 아들이 피해를 보니 절대로 합가를 하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어머님 본인도 나중에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셨고 거기서 재활치료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입원하신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 병원이 저희 집이랑 고속도로 제가 일주일에 2번 가서 엄마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남동생이 휴가 썼고 너무 고맙게도 남동생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 올케가 수고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끼리 으쌰으쌰하며 엄마 회복을 돕는 동안 어머님은 제가 혹시라도 불을 켜고 감시하더군요.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회복에 목발도 조금 더 간소화된 것으로 바꾸셨어요. 산책도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일 때쯤 퇴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후 한 달, 그 다음은 큰 이모네에 가시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카톡해서는 정말 편하냐고 사위가 장모님 모시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아냐며 그냥 처남한테 한 달에 돈 얼마 주면서 아예 넘겨버리라고 말한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짐작도 안 다행히 남편이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장모님이 본인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런데 퇴원 일주일 앞둔 어느 날 1톤 트럭으로 짐 좀 보냈다고 받아서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짐을 1톤 트럭 가득 차게 보내시냐고 자리가 없어서 너희 집에 좀 놔두려고 너희 작은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니? 거기다가 좀 놔둬라. 내가 언제 시간 맞으면 찾아갈란다. 하시더군요. 보니까 용달로 어머님 낡은 화장대, 자개 옷장, 옛날식 커다란 막 쳐져 있는 골동품 같은 거요. 이걸 왜 안 버리고 저희 집에 놔두시냐 하니 버리긴 아까운데 시댁엔 자리가 없어서 거기 잠깐 두는 거라며 어차피 방 하나 남는데 거기다 두면 되지 않느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일단 용달은 내려야 하니 어머님 말씀대로 작은 방에 넣어놓기는 도로 꽉 차더라고요. 곧 엄마 모셔야 할 방에 어머님 물건 가득 넣어놓으라 하시면 저도 어쩌더니 바로 끊으시더군요. 그대로 용달 다시 시모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 다 거절했고요. 저도 시모한테 며느리 노릇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남편한테 엄마 일로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까 저한테 꼼짝 못했고요. 그러다가 대박 사건이 터졌죠. 큰 이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한테 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도움받는 거 보기 안 좋지 않냐면서 딸내한테 신세질 생각하지 말랬다 했더니 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무슨 그런 사돈이 다 있다니. 아니 안 그래도 애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치료받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동생이 뭐 너네 집에 눌러 살겠대? 내 동생 내가 책임져. 황당해서 원. 엄마한테 전화해 사실이냐고 물으니 그렇긴 하지만 굳이 따지진 말라면서 아픈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하려다가 그냥 시동 걸어 시댁으로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님 혼자 파자마 차림으로 편하게 계시다가 저보고 눈이 휘둥그레 해주시더군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어머님, 제 친정 어머니께 전화하셨어요? 딸내 신세질 생각 예? 설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 처남이 아직 혼자 살고 그러니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딸내한테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아들이 또 장모님 모신다고 하면 집에서 빤스도 못 입고 갇혀 입고 불편하지 않겠니?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지. 그래서 피차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그리고 자식한테 그러지 말라는 게 나도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텨야지. 그걸 어머님이 왜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미리 동의도 구했고 사과도 했고요. 안 모시면 본인도 마음이 불편할 거라면서 더 오래 모시자고 얘기했던 게 아이 아빠예요. 그래도 제가 한 달이라고 딱 기간 정해놓은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도 자식들 집에서 신세 지는 거 부담스러워하세요. 저희가 모신다고 한 거지 엄마가 먼저 오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한 달 안 채우고 먼저 나가실 거라고 했어요. 이게 쏘아붙이자 어머님 얼굴이 벌개지더니 아이 그야 안사돈도 민망하니까 그렇게 말씀 이렇게 사람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아예 눌러 앉으시면 어떡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이런 건 시댁에서 관여해야 할 사항이라며 눈치 안 보고 막 나가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홀어머니 있는 딸이 임금인 줄 아냐면서 사위 처가에 다 빼앗긴다고 그리고는 홀어머니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정하셔야지. 왜 아프고 그러신다니? 하필이면 거동이 불편해지실 건 또 뭐야? 아프더라도 그냥 손 덜 가는 그런 질환나 걸리시면 좀 좋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제가 딱 돌아서 어머요. 그리고 어머님은 나중에 안 아프실 줄 아세요? 지금도 당뇨비 그리고 사람 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 혼자 남으시는데 사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어머님보다 훨씬 젊은데도 앞날을 확신 못하고 사는데 어머님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 말은 그냥 자식들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어머님은 나중에 거동 못하실 때 자식 도움 절대로 안 받으실 거냐고요.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너는 극단적으로 말을 하냐?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언제 저희 친정어머니 평생 모신다고 했어요? 상황이 좀 그러니까 집에 좀 모시겠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어머님이 슬금슬금 뒷걸음 할 말 다 했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저더러 너무 한다는 말만 반복하시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실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저도 할 말 다 한 걸로 애써 기분을 풀었죠. 어머님이랑은 이제 다시 연락하고 시장에 어머님 물건 용달 부른 일을 계기로 제 남편도 많이 화가 났겠더라도 자기는 저한테 며느리 노릇 절대 안 바랄 거라며
제 마음을 알아주더군요. 그렇게 두어 번의 명절을 보냈을까? 엄마는 저희 집에서 3주 정도 계시다 남동생 집으로 가셨고 불편하시다며 2주 만에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틈틈이 저희 자식들과 이모, 조카들의 도움을 받으며 전혀 불편함 없이 회복을 다니시고 재활 치료도 누구보다 열심히 받으셨어요. 10% 신경이 돌아왔고 뛰지만 못할 뿐 일상생활을 거의 다 회복하셨어요. 취미생활도 예전에 액티브한 활동에서 조금은 정적인 활동으로 요리 클래스나 프랑스 자수 같은 걸로 무료함을 해결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한편으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하필 뾰족한 철근 옆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엉치뼈와 골고요. 아예 못 걷는다고 입원을 하셨고 예전 감정은 감정이고 솔직히 그 정도로 다치셨는데 병문안 한 될 것 같아 병원에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새 얼굴이 물끄러미 올려다보시는데 그 눈빛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 내가 계시지만 아랫지방에 살고 계셔서 간병은 아예 말조차 안 나온 상태이고 아버님 혼자 어머님을 돌보시게 되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평생 밥상만 받아보신 분이지 밥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으실 뿐더러 물도 제 손으로 잘 안 떠다 드시는 분이에요. 누가 옆에 있으면 꼭 시키려 하시지. 한번 해본 적 없는 분이라 간병인을 어머님 화장실만 간신히 도와드릴 뿐 밥 먹는 것도 떠 먹여주기 해서 병동에서 혼이 나셨다네요. 그뿐만 아니라 양치나 세수 같은 것도 잘 안 도와드리셨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랑 병원에 있는 그 짧은 3일 동안 계속 싸우셨댔고 몸이 아픈 것보다는 더 힘들다 하시더군요. 병인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엄청 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병인을 구해드리고 비용도 되겠다 하시니 어머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며 서운하다 하시더라고요. 왜 집에 모시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하냐면서요. 네 친정엄마는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면서 집에 어떻게든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내가 아프니까 왜 거들떠도 안 보니?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암만 며느리라도 너도 내 자식이지. 네가 그랬잖니.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드려야 한다고. 그래놓고 나는 간병인만 달랑 붙여넣는다고. 정말 서운하다.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 와이프 이제 저번에 장모님 일로 서로 기분도 상한 상황인데 우리 집에 오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라도 좀 잘하시지. 라고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편찮으신 상황 이런 말 하기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안 하던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자기 힘들다 아프다 시아버지가 하도 귀찮다 난리를 쳐서 간병인을 구하긴 했는데 탐탁지 않다 등 하소연을 줄줄 하시는데 결국 결론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알면서 누가 냉큼 모시나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시어머니 마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는데요. 시어머니 다치신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 시어머니가 100만 원 주신 거 알고 계신 터라 이번에 되갚는다고 돈을 보내주신 그러시면서 엄마가 그때 너희 시어머니 덕담 덕분에 나도 회복 잘했으니 되갚아 드려야겠다. 입니다.
친정엄마가 대략 대화는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꼼 해고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때 1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따로 격려도 진심으로 해주신 덕분에 저 재활치료 잘 받고 잘 회복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빨리 끊으려 하셨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아니, 어찌하려 그러세요? 자식한테 도움받는 거 친절머리 나게 싫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바깥 사돈 분이 계시니 걱정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간병인을 구하시는지. 자식의 배우자가 불편해할 거 생각하는 게 참 어른이라고 하셨으니 제 딸네 집은 절대로 안 가시겠네요. 사실 안사동께서는 자식한테 부담 주는 부모 절대 안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으니 향후 행보가 어떠실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쾌차하시길 빕니다. 저도 계좌로 마음 보내드렸습니다. 사부인 응원. 시어머니가 아무 말 못하셨다네요.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모한테 가진 앙금 다 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대신 복수했으니 시모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고. 상소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집 안 오겠다는 엄마를 기어코 저희 집으로 잠깐 모셨던 거고요. 한마디 아님에 그렇게 무정하게만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어쩌면 시어머니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모셨을지도 모르죠. 이 세상에 과부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람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고 돌아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한다는 걸 시어머니는. 시모는 저희 엄마랑 통화하신 이후로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간병인 구해서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다더군요. 저희 집에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 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셨다더군요. 그 이후로 1년에 서너 번 정도 만나 뵙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말 조심하시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예요. 다만 저희 친정 엄마한테 막말했던 건 사과받지 못했지만 뭔가 느낀 게 많으시겠죠.